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공부법의 문멘토입니다. 오늘은 개업 공인중개사 종합소득세 기본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알아야 될 세금의 이제 핵심이라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종합소득세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기본부터 차근히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 부분과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먼저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보통 공인중개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개인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법인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에 대해서 포커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이외소득자 중에서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부가가치세 얘기했던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면세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간이가세자 또는 일반가세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발생하는 매입과 매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정리가 되면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초 자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익년도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금 구조가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소득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가가치세 내용들이 연결이 돼서 또 종합소득세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시면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용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취득 단계에서 우리가 매도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 단계에서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할 거는 없지만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매도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는 처분 단계, 양도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얼마나 시세 차익이 생기고 이거에 맞춰서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괜찮은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보면은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있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임대소득을 이제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일반 매매 거래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부동산의 증여나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이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의 이전의 처분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특징을 보면은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 금액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면적이 중요하겠고, 왜냐면은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인지 여부에 따라서 청약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과 면적이 취득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과세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보유세에 대한 세금이 누가 부담을 하게 될 거냐에 따라서 많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 방법인데요. 여기에 위에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양도 매매 단계로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보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 각 단계별로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악을 하고 고객을 응대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중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또 알려준다면은, 이 전반적인 세금 구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취득 단계에서의 공동명의의 효과가 있는지, 보유 단계의 효과, 그 다음에 처분 단계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자기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취득을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본격적인 내 사업인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신고 유형에 대해서 좀 파악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매년 5월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그 통지서에 본인의 이제 유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D 해서 간편장부 대상인데, 간편장부 대상들 중에서 기준경비율로 할 것인지 단순경비율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이면은 이제 단순 경비율, 초과인 경우에는 그 4,800만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 간이가세자, 그 다음에 그 초과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에서도 장부를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기준금액이 얼마이냐, 그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이제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보기 장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이 좀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추계신고,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으로 해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면은 2,400 이상인 것이냐, 2,400만원 이하인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단순경비율하고 기준경비율의 큰 차이점은 기준경비율에는 필요경비, 핵심적인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순경비율은 큰 기준경비율보다 비율이 더 높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장신고가 기본 원칙인데, 여기서 복식보기하고 간편장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과 경비의 장부 기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기장신고라고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땐 수입에서 경비, 장부에 기록한 내용을 근거해서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제 추계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단순경비율 대비해서 기준경비율은 낮은 경비율과 증빙서류, 주요 필요경비 부분이 있겠죠. 인건비나 이제 매입처에서 들어온 경비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장부에 기록을 하진 않고 일정 비율에 의해서 비용을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 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러면 기장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추계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나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가 됐든 복식부기 장부가 됐든 기장 신고를 해서 결손금 보전을 익년도에 수익이 나면 서로 결손금을 보전을 받는 방식이 나을 것 같고요. 초기 비용이 이제 현저하게 낮다면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은 처음 사업 초기에는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등 당승경비율로 시작을 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시점에 이제 장부 기장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면은 이걸 기록을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종합소득세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종합소득세가 내용이 쉽지도 않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고민도 해봐야 되고 많은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기준으로 지난번에 부가가치세도 한번 같이 내용을 연결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